지금 발표하실 분은 그 국립천문연구원의 양홍진 박사님이신데요. 고천문연구를 졸업하고 계십니다. 고천문연구를 졸업하고 계셔가지고 천문연구를 통한 우리 역사 찾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 1차에는 기후변화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또는 관측했던 지역을 한번 추정해 보고자 연구를 했었고요. 그 삼국시대의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한 2000년 동안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트렌드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대 평양 연구를 하는 이 주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천문 기록 중에서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일식 기록을 가지고 기존 연구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국시대의 최적 관측지를 연구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경주하고 그다음 백제하고 고구려의 영토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활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구려 시대의 일식을 활용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관측했던 지역이 과연 어디에서 관측할 수 있었는지 관측 영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이 느려서 이게 예전부터도 빨리빨리 하라는, 더 짧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걸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일식 기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도 역사서에도 일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일식이라고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문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식 현상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게 달입니다. 요게 지구고요. 요게 이제 해죠. 태양인데 상현달은 보일 때가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상현달은 이쪽일 때 상현달이 보입니다. 하현달은 여기일 때 보이고요. 보름달은 이일 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일 때는 일식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중에서 옛날 사람들이 엉터리로 기록을 한다, 천문학을 모른다고 하면 7일이나 20며칠이나 이때 일식이 있었다고 하면 달력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식은 항상 초월에 뭉쳐 있어야 됩니다. 초월에 나타나야 됩니다. 일식을 보면 여기 지구에 달의 그림자가 비춰지는데 여기 작게 새까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태양이 완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밤처럼 변합니다. 밤처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일식을 본 사람, 저도 직접 못 봤는데 일식을 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식을 남겨주는 현상이고요. 요만큼 나타나는 요 영역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10% 가려지기도 하고 20% 가려지기도 하고 30% 가려지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한 30% 정도 가려져도 잘 모릅니다. 해가 가려져도 잘 모릅니다. 그냥 구름이 껴서 어두운 건지 해가 가려진 건지를 잘 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는 원체 밝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직접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기원 전후, 지금 고구려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시기인 기원 전후 정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확실하게 일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일식이 일어날지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지역에 나타날지도 물론 정확치는 않지만 계산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늘에 보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멀쩡히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살짝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 정도까지는 거의 모르는데요. 한 이 정도까지 가야지만 사람들이 해가 한 30% 내지 40% 가려져야지만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씩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관측을 준비하고 얘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는데요. 아주 작은 관측도, 이 식 현상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는 우리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내려가게 되면 겨루에다가 먹을 달아가지고 해 그림자를 보고 관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 정도 식이 가려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식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게 1년 동안 일어나는 식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평생,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식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식이 일어나는 것이 특히 개길식 같은 경우는 시간과 지역이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있다는 정보가 역사 기록에 있다는 거는요. 해가 완전히 가려졌다는 역사 기록이 있다는 얘기는 관측자의 위치하고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관측한 지역이나 시간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요 영역, 지구의 요 영역은 일식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에 일식이 나타나죠. 때로는 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좁은 영역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개기일식은 요 영역만 나타납니다. 요 영역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일식 기록한 거랑 여기 있는 사람이 일식 기록했을 때 시간은 다릅니다. 명확히 다르고요. 다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해가 완전히 다 가려지는 걸 보는 거고요. 여기 살았으면 해가 반만 가려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10분이 달라. 요 선이 해가 얼마큼 가려지는가를 나타내는 게 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이라고 얘기하는데 10분이 1일 때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고요. 10분이 0일 때가 해가 하나도 안 가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반적인 해를 보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문현상은 시간 의존적인 대표적인 자연현상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것도 천문학에서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이건 뭐냐면 시간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추정해가지고 우주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듯이 역사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사에 기록된 여러 정치, 사회 현상 기록은 주로 문헌 기록을 통해서 검증하지만 천문현상은 선체 물리 법칙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선찰각 계산을 이용해서 과거 기록의 사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의 장점은 객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객관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주관적인 것은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누가 어떻게 해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자료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일식은 관측 시기와 위치를 가장 명확히 알려주는 대표적인 천문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식을 이용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과학적 결과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에서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적 관측지 삼국시대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 일본에서는 고대 일식 기록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자전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전 속도가 자꾸 변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고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 길이가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고대로 가면 24시간보다 짧습니다. 앞으로 가면 24시간보다 길어집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뭘로 연구하냐면 고대의 일식 기록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만큼 일식 기록이 신뢰도가 있다는 얘기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본 연구는 이들 자료를 위해서 고구려의 일식 기록을 다시 살펴서 이들 기록의 특징을 살펴보고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자료를 활용해서 일식 기록의 충분 조건인 관측 지역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중국의 같은 시기에 일식 기록과도 비교해서 중국 동안 지역의 과 고구려 관측의 경계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론 경계에서 명확히 기록에서 명확히 경계를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고구려에 기록된 삼국사기에는 총 67회의 일식 기록이 있는데요. 고구려에는 비교적 적은 기록이 남아있어 당연하겠죠. 삼국이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까지 포함하면요. 이 기록들이 이 시기에 고구려 땅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일식은 아닙니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안 적어놨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은 전체 기록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우리가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잖아요. 일식이 오늘 1시간 동안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구름이 낀다든가 비가 오면 일식 관측이 안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되는지.
하지만 비가 와서 못 봤을지라도 일식에 썼던 조선시대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 운기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일류식지, 일식이 썼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나라 사세에 모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한서의 뭐 천문지라든가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 기록들도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식이 없었던 겁니다. 나타나지 않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 3개 중에 재밌는 것은 2개는 우리나라 사서에도 있고 중국 진서라든지 아니면 후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이죠. 나머지 하나는 우리나라 기록에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안타깝게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존에는 이 불식이라는 기록을 모두 빼고 이 기록들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식분이 높은 지역을 찾았는데요. 본 연구 목적에 맞춰서 그것을 좀 변형을 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왔습니다. 이게 기존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보면 이 모든 일식 기록, 그러니까 불식이 아닌 일식이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활용해가지고 일식의 최적지가 어딘가, 이 일식의 가장 이거는 여기서 관측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측했다는 건 아니고요. 식이 가장 높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식이 여기가 가장 높게 일어났더라도 여기서도 식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식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식을 볼 수 있는 경계 지역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사람이 지나갔는데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화장실에서 보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본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본 사람은 사람이 그렇진 않죠. 다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밖에서 보는 게 잘 볼 수 있지만 창문이 있는 창가에서 봤으면 그 사람은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다들 오해를 하고 역사께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 자전 효과가 변하는 것이 상수가 자꾸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전의 연구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 두 연구자의 연구에다가 저희가 최근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다시 일식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20년 전에, 까만색이 20년 전의 연구 결과고요. 요 빨간색이 최근 연구, 저희가 연구 결과입니다. 거의 일치하죠, 내용은. 네. 약간 유도만 좀 낮아진 경향이 있지만 여튼 간에 일식은 이런 지역 안에 일식이 관측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의 연구 중에서 고구려의 평양의 위치가 시기별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안을 했었고, 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걸로 받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요 둘, 셋, 넷, 요 일식 기록에 대해서 이 일식 기록 중에 어떤 지역에서는 관측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령이라든가 환인, 그 다음에 요양, 지반, 지금 현재 평양,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 식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중에 어디가 안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경계선이 여기 딱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근데 대부분 다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대신에 보이는 게 얼마큼 잘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볼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일식 기록을 하나씩 보면서 그 당시 일식이 어디를 지나갔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볼 수 있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16년 4월 1일의 일식 기록입니다. 일식 시간은 아침에 6시 11분에 해 뜰 때 보이는데 이미 일식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래라는 것은. 그 다음에 6시 20분에 일식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가장 많이 해가 가려질 때였고, 7시 24분에 일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일식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든 간에 여기 0.1은 이제 한 10%가 가려진 거고, 0.5는 50%가 가려지고, 0.9는 90%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이 안쪽은. 여기는 0.7 정도 되겠죠? 70%가 해가 가려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대강 알고 있는 고구려가 어디 있든 간에, 평양이 어디 있든 간에 일식이 분명히 당연히 관측이 가능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124년 10월 25일 날 일식을 보면 우리나라가 50% 이상 정도 지역에서 50% 정도는 이제 일식이 다 관측이 가능했죠.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신라에도 관측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 수가 있죠. 백제도 관측을 해야 되는데 백제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상공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일식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과연 우리나라 한반도나 아니면은 요동 아니면 만주 지역에서 일식을 볼 수 있었냐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는 90%로 잘 보일 수 있었고 여기는 50% 정도로 잘 보였지만 여기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관측 가능했고 우리나라도 관측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지역을 경계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165년 2월 28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10%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중국은 잘 보였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고구려에만 기록이 있고 신라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백제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록에 대해서 만약에 그 첫 번째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지역을 모은다 그러면 이 일식도는 얘를 중심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일식도의 기록들을 일로 끌로 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얘가 약간 그 오염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연구를 해본 것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식이 한반도를 벗어난 이쪽 중국에서는 잘 보이지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가 없죠. 한반도에 있다면. 그런데 신라라든가 고구려 원기에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구해서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본도 잘 보였을 거고요. 그런데 얘 핵심은 얘 중심은 어디냐면 이 위쪽이죠. 한참 위죠. 그러니까 이건 식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일식을 가지고 일어난 것들의 뭐 몇십 프로 안에 들은 걸 찾으라 그러면 이 기록은 얘를 한참 끌고 올라갑니다. 전체 기록들을 다. 우리가 평균하게 되면 평균값 중에 뭐가 하나 값이 굉장히 큰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값이 좀 올려가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얘를 뺀다고 해서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어디든 다 볼 수 있는 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연구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일식 기록이지만 저희가 한반도를 좀 벗어나게 보이는 이 두 개의 일식은 제가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식과 이 일식을 제외한 두 개를 제외한, 그러니까 두 개를 포함했을 때는 이런 식이 나타났다가 이 두 개를 제외하게 되면은 일식을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0.1, 0.2 말씀드렸는데 0.4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죠. 거기다가 북쪽으로 몰려있는 요 일식을 만약에 빼게 되면 요 일식을 빼고 40%에서 20%로 40%에서 60%로 확률을 높이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으로 걸리게 됩니다. 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들에 대해서 60% 이상 해가 가려진 걸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식 기록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경계선을 한번 우리나라 일식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20%일 때가 이 지역이 되고요. 40%일 때가 60%일 때가 이 지역이 됩니다. 제가 40%를 제한적으로 둔 이유는 물론 이건 경험에 따라 다 달라질 수도 있고 예전에 어떤 기술 가지고 관측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결론이 이게 10분도 해가 이제 한 40% 가려졌을 때에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기록은 116년, 124년, 149년, 158년, 65년, 219년 자료를 이용한 거고요. 요만큼 영역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거죠. 복잡한 선을 뺐습니다. 계산한 선을 뺀 거 이거 그림에 해당하겠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나라는 중국 전 지역에 보이기 때문에 얘는 전혀 빼도 상관이 없는 걸 뺐습니다. 그럼 굉장히 북쪽으로 몰려 올라가는 효과를 빼주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좀 더 집약적으로 60%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역이 한정됩니다. 그러면 잠시
잠시 눈을 돌려서 중국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록 당연히 중국과 교류가 있었으니까 중국 기록을 옮겨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일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일식은 우리나라에서 보이는데 중국이 안 보이는 게 있고요. 중국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안 보이는데 중국이 보이는 거를 우리가 기록을 했다면 중국 걸 보고 베낀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든지. 예. 그 반대의 경우라면 또 반대의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은 시기의 중국의 일식 기록입니다. 굉장히 많죠. 요 뒤에 더 있습니다. 총 40개 정도 일식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재밌는 게 그냥 인류식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그 당시 해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해의 위치.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동 지역에서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듣고 적은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나라는 관측이 안 됐어요. 하지만 관측을 해보니까 안 됐지만 계산해보니까 있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적은 겁니다. 중국에서는 불견이지만 기록에 나와 있고 이 기록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행지라는 천문 관련된 전문 서적에만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중국 기록 중에서 꽤 많은 기록들이 자기 나라에서 관측이 안 됐는데 자기 나라가 볼 수 없었는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영토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식분도를 보게 되면 몇 프로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까 얘기해주는 정보도 함께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 당시에 모든 중국의 일식 중에서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일식은 중국에 다 있지만 하나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기록은 우리에 다 왔을까요? 다 올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이 기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식이 일어나는 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보면은 중국의 여러 나라의 기록들을 다 갖다가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속국이든가 중국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중국 기록을 다 갖다 적었다면 이 기록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우리나라 기록들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를 벗어난 일식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약간 애매한 두 개를 빼고는 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기록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일식 기록은 중국 기록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늘을 보고 보였던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자, 이게 중국의 기록은 있지만 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아까 우리나라에서 같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나라 요동 기록을 보고 들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고구려사에 고구려 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 일식 기록입니다. 중국이 당시에 이게 그 동한이었으니까요. 수도가 아마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0.1 정도였는데 일식이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0.1 좀 안쪽 벗어나니까 뭐 거의 관측이 안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좀 예외인데요. 예외인데 이건 아마 이날에 날씨가 안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도 웬만하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왜 불견이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한 0.3 정도인데 0.3인데도 여기서는 자기들이 0.3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도 안 보였다고 기록을 한 겁니다. 식분이. 그러니까 0.3, 0.2 전체적으로 보면요. 0.3, 0.2 정도까지는 얘들이 일단 이 당시에 보였는데 0.2까지는 안 보였다고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시대마다 사관마다 정밀도나 능숙도는 달랐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여줍니다. 자, 중국 일식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이 당시 제가 연구한 요 시기는 중국 동한 시기 수도가 낙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식 기록은 관측과 계산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후한서 오행지 기록 중에서 태양의 위치 계산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문 지식이 포함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기록들은 이제 오행지 기록보다 신뢰도를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안에서는 관측되지 않았거나 보이지 않는 시기 기록에 주변국에서 전해 듣고 기록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일식도상에서 이러한 기록들은 일식은 대부분 낙양에서 관측이 안 되는 기록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도 일식 기록을 충실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록들이 당시 동안의 영토나 관측 가능한 영역을 알려주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116년 3월 31일의 기록 같은 경우는 고구려 본기와 후한세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한세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요동에서 기록했다는 거 있고 고구려 본기에는 고구려에서 관측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본기에 기록되었다면 고구려 영토에서 관측한 기록이라는 거죠. 고구려 기록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고구려에서 적어왔다는 얘기는 동한과 고구려 관측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요동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했을까는 아까 제가 식분도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정도 식분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요동 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금 중국에서 나와 있는 많은 그 서한시대 영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뭐 거의 우리나라 땅 거의 대부분을 서한시대 영토라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더라고요. 이 영토는 안 맞는 거죠. 이렇다면은 서한에서 관측이 돼야 되는 거고 고구려에는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 땅 여기 이 당시 여기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은 이 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그 발표문에는 죄송스럽게 완성을 제대로 못해서 결론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나오는 자료집에 제가 그걸 추가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이 두 개입니다. 결론 두 개지만 좀 토론해볼 거리가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16년 고구려 일식 기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런 영토를 얘기하지만 이런 영토였다면 이런 일식도상에서 이런 얘기를 영토를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116년 일식에 대해서 후한세는 직접 관측을 못했고 요동지역 관측을 듣고 기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낙양은 10분이 0.1 정도로 일식 가능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0.4에서 0.5인 지역에서는 관측이 충분히 가능했겠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산동반도하고 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동 고구려의 관측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 봤거든요. 인용을 한 겁니다. 일식 기록은 기상에 따라 관측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관측되기도 때문에 한 건 기록 가지고 경계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보이는 지역이 산동반도랑 굉장히 넓은 지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라도 관측점이 있었으면 이건 관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는 기록된 반면 산동반도나 산동반도의 동쪽이나 요서 지역 등 지역에서는 관측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동한의 천문 관측이 수도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요동이나 산동반도가 적극적 관리 지역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천문 관측 기록이 당시 영토 이외의 지역까지 정보를 찾아서 기록한 점을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116년 당시 요동 지역은 고구려의 확실한 영토였으며 요서나 산동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말해준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관측을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안의 영토가 일부 학자들은 요동 지역까지 미쳤다고 주장하는 현대의 주장과는 많이 유배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8년 고구려 일식 기록입니다. 보시면 178년과 이제 두 번의 일식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한반도에서는 일식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일식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178년 11월 27일 일식은 요서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후한수에도 기록이 있듯이 낙양에서도 10분이 0.3에서 0.4 정도로 관측이 가능했을 텐데요. 한반도나 요동 지역에서는 관측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요서 지역이나 산동반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본기 대부분 기록이 실제 관측 기록임을 생각한다면 178년 당시 고구려의 관측 영역이 요서나 산동반도까지 미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기록을 적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 10분을 잘 몰랐을 겁니다. 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기록들도 다 들어와야 됩니다. 고구려에. 하지만 다른 기록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천체 물리학적으로 두 가지 일어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14년하고 273년하고 554년인데요. 이 두 개의 기록은 한반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둘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둘 다 실제로 이게 일식이 안 일어났는데 일식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나라에서는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뭐 거의 99.9%입니다. 옮겨 적었겠죠. 이게 똑같은 나라가 날짜 실수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한쪽에 적은 거를 잘못 적은 거를 누가 옮겨 적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그대로 카피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4년하고 270년은 후세의 기록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날짜가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4년 5월 4일에는 일식이 없지만 114년 11월 15일을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일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73년 8월 1일경도 이달에는 일식이 없지만 273년 5월 4일에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통해서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일식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아마 둘 중에 한 나라가 일식 기록을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받아서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텐데 저는 아마 우리나라가 중국 걸 받았다기보다는 중국이 우리나라 걸 받았다는 이 기록 수라든지 다른 현상을 비교해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554년 같은 경우가 이제 결정적인데요. 고구려의 독자 기록입니다. 독자 기록인데 만약에 우리가 속국이었다면 중국에 없는 거 우리가 혼자 쓸 리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당시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기록임을 알았기 때문에 옮겨 적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은 그 당시 이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앞뒤 3, 4년 동안 일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 일식이 아니라 다수의 흑점 등으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아마 일식으로 잘못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고요. 토론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고대의 평양이나 역사 연구를 하는데 이런 연구들이, 이런 자료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천문 쪽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진 않을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천문 관련 연구를 하면은 중국 사료를 베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으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데요. 오늘 양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중국 측 사관들이 한국 측 기록을 베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문 관련 가지고 역사 연구를 할 때 무조건 우리가 중국 사설을, 중국 기록을 베꼈다는 그런 선입관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